안녕하세요. 무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항식끼리 뺄 때는 같은 항끼리 빼면 되겠죠. 얘네끼리 빼서 x제곱 하시면 되겠고요. xy 항끼리 빼면은 플러스 4로 바뀌니까 플러스 xy, 그 다음에 얘를 빼줄 때 부호 바꾸는 거를 빠뜨리지 말고 정답 4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을 더해주면은 0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는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거는 이 수직선에서 0이 있을 때 0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을 찍은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0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 말고 이렇게 1차식이 있을 때 얘를 통째로 절대값 세모가 c보다 작다 라고 돼 있으면 세모가 뿔마 c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통째로 x 빼기 2가 있는 거고요. 전부 다 2를 세 군데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되고 직접 개수를 세셔도 되겠죠. 그래서 5개. 정답은 3번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는데요.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겠죠. 자, 수직이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기울기 2분의 1이다. 4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처음에 있는 거는 f에다가 5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5를 넣어서 뭐가 나오냐?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9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9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3이 나오죠. 이만큼이 3인 건데 그거를 다시 f에다가 넣었어요. 3을 넣으면 자,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7이 돼서 9 더하기 7 하시면은 16이다.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고요. 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직접 나누셔도 되지만 다항식을 0이 아닌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그 다항식에다 그냥 알파, 그러니까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2,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죠. 그럼 4가 되니까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선분 AB라고 할 때 A가 앞에 있는지 B가 앞에 있는지 1대2 할 때 1대2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분점을 먼저 보시면요. M 대 N이라고 하면 그 순서 그대로 분모 분자에 더해줍니다. 근데 분모에는 그대로 더해주시고 분자에는 X좌표 또는 Y좌표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인데 AB 순서로 써져 있으면 반대로 BA 순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2, X1 순서로 곱하고 Y2, Y1 순서로 곱해서 더하면 내분점, 빼주면은 외분점이 됩니다. 연습을 이 문제로 한번 해보면요. 1대2라고 했죠. 그러면은 분모는 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XY 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이랑 2에다가 뭘 곱해서 더하게 되냐? X좌표 구할 때는 여기 X좌표 보시면 0이랑 6이죠. AB 순서니까 반대로 6이랑 0을 여기다가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Y좌표는 BA 순서로 쓴다고 했죠. 반대로. 그럼 0A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0 곱하는 건 날라갈 거고 3분의 6이라서 2,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a가 됩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요. 3분의 2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교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교점은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고 x좌표가 곱해서 마이너스 4래요. 자, 그러면은 교점을 찾을 때는 두 개를 연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연립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x값 두 개가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이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곱을 보시면 2분의 a-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a 값은 구해주시면 4,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집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죠. 자, 왼쪽에 있는 걸 A, 오른쪽에 있는 걸 B라고 하겠습니다. 자, B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5하고 6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1, 2, 3, 4가 있어요. 근데 1, 2, 3, 4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만 더해도 11이 됐죠.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 오는데 더해서 12가 되려면 1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B의 원소의 합이 12가 되고 그러면 이쪽에 2, 3, 4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한 A 빼기 B 여기는 A 차집합 B는 요거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를 더해주시면 9가 된다.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풀이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숫자를 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우 자체가 애초에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든 성립할 거예요. 저는 어떤 걸 대입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0이 되게끔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x에다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이 통째로 사라지고 오른쪽도 통째로 사라지고 얘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쪽 부분이 사라지고 얘는 살겠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얘가 사라지고 얘만 남습니다.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b가 같은데 더해서 6이 되니까 둘 다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이제 더 대입을 해보는데 이쪽이 사라지게끔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0을 대입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0을 왜 대입한 거냐면 이 a 빼기 b가 0이죠.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0인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좌우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0을 대입했냐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p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0을 대입하시면 a는 사라지고 b만 더해지는데 b가 3이니까 3을 더한 거고요. 여기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0이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서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0을 대입한 거는 이게 p0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네, 11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두 가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풀입니다. 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그림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면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0,3은 원 밖의 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교점을 찾고 싶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식으로 쓰시면 m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접하려면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겠죠. 그러면 mx 빼기 y 더하기 3은 0 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은 xy 앞에 있는 걸로 피타고라스를 쓰고 분모해 놓고 0,0 대입해서 3이 나오죠. 그게 반지름 길이 1과 같다라고 되겠고 오른쪽으로 분모를 넘겨서
제곱을 해주시면은 m제곱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m이 뿔마 2루트인데 그림에서 상황 자체가 m이 음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거고요. 접선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루트 1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한 다음에 y제곱할 때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곱하시면 8x제곱 마이너스 12루트 2x 더하기 9는 1이다. 그러면 9x제곱,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접하니까 완전제곱식이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교점의 x좌표가 3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입하면 y좌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센스가 좀 자주 쓰입니다.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각 B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x제곱, y제곱은 1이다 라는 원이고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인 상태죠. 근데 거기에서 여기 0,3을 지나는 접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보조선을 그으면 좋은데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이게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럼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x 하면서 다 닮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0,3이니까 이 길이가 3이 되고 여긴 반지름 길이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3대 1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여기는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점의 x좌표를 문제에서 묻는 거니까 이렇게도 수직하게 내려주면은 좋죠. 그러면 여기도 자 보면요, 여기 동그라미 x, 여기 동그라미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작은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우린 이 길이가 궁금해요. 그럼 1대 x가 누구랑 같냐 라고 하시면 자, 저기 이 큰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3대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해주시면은 3분의 2루트 2 같은 답이 나오죠. 이렇게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되게 파워풀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P가 그러니까 P의 부정이 Q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제 되려면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함이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P의 여집합하고 Q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직선에다가 상황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Q 같은 경우를 먼저 해보죠. Q는 X 빼기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q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q. 그 다음에 p를 찾아볼게요. p를 찾으면은 이미 이렇게 다 찾아 있죠. 그러면 p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p의 여집합은 x가 a보다 크다, 5보다 작다를 그 여집합하시면 a 이하다 또는 5 이상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5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p의 여집합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가 어딨냐가 중요한데 뭐 a가 이런 쪽에 있게 돼버리면은 q가 이 빨강색 안에 쏙 들어오지 않죠. 어디 있어야지 이게 쏙 들어오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이렇게 있어줘야 Q가 빨강색 안에 쏙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2랑 A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2랑 같아졌을 때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겠죠. 이게 겹쳐져도 Q는 P 여집합에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Q는 2를 안 갖고 있고 빨강색은 2를 갖게 되니까 빨강색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는 2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2차 두 개가 있을 때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가 y가 되거나 또는 x는 2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y일 때 라고 하면은 여기 x에다가 y를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y제곱 빼기 y제곱은 9다. 이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에선 답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2y일 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y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y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3y제곱이 9가 나오겠죠. y제곱은 3이다. 자, 그러면은 y 값이 루트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거고, 그때 x는 2배니까 2루트 3이나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 해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x 값이 알파 2가 알파 1보다 크대요. 그럼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 2가 되겠죠. 이게 베타 2가 되겠고, 베타 1, 알파 1이 될 겁니다. 베타 1에서 베타 2를 빼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서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F 합성 F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빼기 4 더하기 A니까 결국 A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A제곱 빼기 2A 플러스 A니까 A제곱 빼기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F 합성 F4는요.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라고 하시면 16 빼기 8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 플러스 8이죠. 그거를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대입을 해서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직접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나마 좀 계산을 편하게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A 플러스 8을 여기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7을 제곱하는 거죠. A 플러스 7을 제곱하시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A 더하고 1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15A랑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같다라고 하시면 A제곱 길이 빼시고 16A가 마이너스 48이다 하면은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F6을 물었으니까요. F6 같은 경우는 대입해 주시면 36 빼기 12 플러스 A, 그러니까 A에다가 얘는 A에다가 24를 더한다는 거고 아까 A가 얼마가 나왔죠? 네,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21이다. 정답 1번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어떤 게 있냐면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2차 함수는 함수 값이 두 개가 이제 이 오른쪽은 필요가 없고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게.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값을 넣었는데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2차 함수는 바로 이 대칭축,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A를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8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지려면 대칭이니까 여기 떨어진 간격이 같아야겠죠. 다르게 말하면 A랑 A 플러스 8의 평균이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한 게 1이다를 계산하시면 A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계산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자, 이 전체 삼각형 ABC에서 이제 선분들을 이렇게 그어줬고 여기서 생기는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무조건 A를 포함하게 돼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내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정해질 때 저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지를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밑으로 갈지. 그러면 그거는 이 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은 정해집니다. 이 선을 고르면 삼각형이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죠. 이게 몇 칸짜리든 간에.
그리고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삼각형이 옆으로 이렇게 한 칸짜리인지 옆으로 두 칸짜리인지 세 칸짜리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표시한 보라색 선이 6개죠. 6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은 옆으로 몇 칸짜리인지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가로선 4개 중에 1개를 골라주시면 밑으로 얼마나 가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면은 삼각형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갈지 옆으로는 몇 칸짜리가 될지 딱 정해져서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 곱하기 15 해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G3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에다가 G3을 대입을 했더니 6이 나온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2개를 둘 다 f에 다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로 개수가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f랑 f 역함수가 만나서 사라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f에 6을 대입하시면 18 빼기 10이죠. 그럼 루트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색칠 문제인데요. 2번은 나는 보통 흔히 있는 조건이죠. 이웃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러니까 지도에 나라색을 칠할 때 이웃한 나라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국하고 중국하고 구분이 되겠죠. 뭐 그런 뜻이고요. 가족은 좀 특별해요. 1번하고 6번 자리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특별한 게 얘네 둘이죠. 그럼 얘네 둘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색깔이 전체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쓰든 일부를 쓰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4가지 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1번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4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냐? 자, 1번이 노란색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하여 얘는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칠한다 생각하면 1번에 노란색, 주황색을 썼으니까 그 색깔 빼고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색이 되든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색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상황 각각에 대하여 여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이 색깔, 빨강색, 주황색 빼고 그럼 2가지 남겠죠? 2가지를 색칠할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 빼고 2가지를 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 파랑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4번 자리에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요. 3은 빼놓고 4 곱하기 8, 30이죠. 그러면 96가지가 가능하다. 3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1사분면에 AB 점이 있고요. OAB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 B에서 OA까지의 거리가 6루트2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6루트2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무게중심은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이 바로 이게 2대1이라는 거죠. 이게 2대1이 된다는 거고 이제 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점 G에서 OA까지 사이 점 G에서 OA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는 지금 빨강색 길이는 6루트2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그어주면은 검은색 길이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죠. 그럼 빨강색도 여기가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이게 2대1인데 이렇게 볼게요. 1대 3이 되겠죠. 전체를 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1대 3이 되니까 3으로 나눠서 G부터 OA까지 거리 여기는 2루트2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2루트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G는 여기 좌표가 8,4인데 OA까지 거리가 2루트이니까 한번 식으로 찾아보자 라는 거죠. OA는 원점을 지납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이 OA 직선은 식이 y는 mx, 다르게 말하면은 mx 빼기 y는 0이 되겠죠. 여기서 8,4까지 거리는 여기 m제곱 더하기 1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다가 8,4를 대입하시면은 8m 빼기 4가 되겠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운 게 이제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루트 2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루트만 오른쪽으로 넘겨준 게 이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m 값이 뭐랑 뭐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1을 양쪽에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2를 나눠주면은 여기가 4m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쪽을 제곱해주면 2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제가 어떻게 볼 거냐면 2로 묶어서 2m-1이라고 본 다음에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2를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제곱한 다음에 2배를 한 번에 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7m 제곱 빼기 8m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다 해가지고 m 값이 두 개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m이 1 또는 7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7분의 1 또는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OG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근데 OA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OA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7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에 있는 숫자가 Q죠. 그거를 F에다가 대입하래요. F는 뭐냐면 가에 쓴 식을, 아니 나에 쓴 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7분의 1을 대입하래요. 그럼 7분의 8 빼기 4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를 제곱해서 분모에 써라. P는 2루트이니까 여기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아래다가 제가 7을 곱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8 빼기 28 그러면 20이 되겠죠. 56분의 20 그러면 위아래 4로 나눠주시면 14분의 5가 됩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자,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y는 gx 그래프예요. 근데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올리는 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y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y는 x분의 1 있죠. 얘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y축에 대칭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근선이 이렇게 x축이나 y축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근선이 얘가 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그럼 얘는 접어올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번엔 이 정근선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쳐볼게요. 좀 위로 갔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정근선이 좀 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어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x축에 대해서 접어올리는 거니까 이 아랫부분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이 정근선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y축에 대해서 그림이 대칭이 되냐?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옮겨 보시면은 결국 정근선이 x축하고 y축 그대로 있어야지 문제에서 말하는 y축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x축, y축이 정근선이 되어야 이게 접어올렸을 때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거를 그림을 직접 조금 그려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f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를 식으로 써주시면 자,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는 거죠. 거기다가 끝에 2분의 a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정근선이 x축, y축이 되려면 자, 여기가 0이 돼야 되겠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6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b 값 구했고 f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f-3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6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b 하시면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1 되겠죠.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정근선이 XY축이어야겠네 라는 게 보이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gx라는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x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식 있죠?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거 하고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하고 애초에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는데 두 개가 같으려면 이 안에 있는 게 식이 어쨌든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다르죠. 근데 그럼 통째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절대값 x가 1이려면 x가 불마 2잖아요. 그럼 뭐 절대값 x가 절대값 y려면 x가 y거나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같으려면은 부호만 반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했는데 같아지려면 애초에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20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4차 방정식인데 2차랑 4차만 있죠. 여기 뒷부분이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5 그리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a 빼기 3이죠. 얘랑 부호만 반대니까 빼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제곱이 a 빼기 5가 되거나 또는 x제곱이 a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얘를 풀어서 근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허근이 생기려면 제곱해서 허근이 제곱했는데 이게 허근 나오려면 이게 음수면 되겠고 실근이 나오려면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 이상이고 하나는 음수인 거예요.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실근 돼야 돼요. 얘가 0 이상이 돼야 될 거고 얘가 허근이 나오려면 제곱했으니까 음수가 되면 되겠죠. 이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a가 1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실근의 곱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볼 필요 없겠죠? 그럼 x제곱이 3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를 풀면 뿔마 루트 3이죠. 나오는 해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했으면 뿔마 2겠죠. 네, 뿔마 2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니은을 한번 해볼게요. 실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개는 a 플러스 2, 한 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개는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냥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이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인데 그게 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a 값이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허근의 곱을 문제에서 물었어요. 그럼 2를 대입하시면 2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럼 x가 뭐가 나오겠어요? 뿔마 루트 3i 나오겠죠? 서로 곱하면은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면 i끼리 곱하면서 마이너스가 죽겠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어요. 정수인근이면 일단 실근이죠. 근데 이게 제곱
정수인근인데 제곱을 하면은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저희가 허근이랑 실근을 모두 가지려면 a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a가 5보다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수인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정수는 제곱하면 제곱수 뭐 0, 1, 4, 9, 16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9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9 같은 건 돼버리면은 얘가 양수라서 허근을 안 갖죠. 그래서 5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5 미만만. 그래서 가능한 값들은 0, 1, 4고 그때 a 값은 뭐뭐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때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 5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21번입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출발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왼쪽 삼각형은 오른쪽으로 t만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위로 2t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데 이게 처음엔 만나는 부분이 없는데 얘가 오른쪽 얘가 위로 가면은 뭐 이런 그림이 처음엔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이랑 이런 그림이 생기니까 여기 사각형으로 이제 만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더 위로, 얘가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만나는 부분 넓이가 막 달라질 거고 그 와중에 육각형일 때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사각형으로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문제에서 말한 육각형으로 겹친 부분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때부터는 만나는 부분이 평행사변형으로 바뀌겠죠. 그러다가 더 지나면 안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설명을 쉽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는데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을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이제 상상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이해됐다 하시면 안 되고 직접 좀 상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모양이 바뀌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점이 점점 위로 가죠. 이 점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그게 이 위로 가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을 벗어나는 순간 있죠. 자, 여기 위로 얘가 삐져나갈 때, 그리고 얘가 파란색 삼각형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육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또 바뀌겠어요? 얘가 점점 올라오죠. 그게 여기 X축보다 더 위로 올라오는 순간 또는 얘가 빨간색 삼각형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파란색이 위로 가는데 이 위에 있던 애도 이 파란색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 순간 아 그때 바뀌네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뀌는 순간에는 점들끼리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이 점 있죠. 이 점이 이 파란색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그림이 바뀌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점이 이 빨간색 대각선보다 밑에 있었는데 위로 가는 순간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뀌는 건 이 빨간색 점이 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온 순간 그림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언제 바뀌는지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데 2t만큼 올라가면은 얘는 2t-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오른쪽으로 t만큼 가니까 여기 t-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 두 개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음수죠. 그러면 여기는 양수니까 부호가 반대겠죠? 여기는 그러면 1-t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이었는데 오른쪽으로 t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t,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좌표가 1이죠. 근데 위로 2t만큼 가니까 얘는 1, 2t가 될 거고 여기는 0, 2t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좌표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찾아보면은 자, 여기 좌표가 2t-1이죠. 근데 여기 길이 두 개 같겠죠. 2t-1은 여기 좌표가 음수겠죠. 근데 여기는 좌표가 양수니까 길이는 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찾아보면 1 빼기 2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넓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 이 사각형에서 삼각형 두 개를 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 x좌표가 t죠. 그러면은 가로가 t고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2t죠. 2t. 그러면 이 넓이는 2t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은 참고로 삼각형인데 이게 기울기가 45도니까 이거 이등변이라서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이 검은색 t에서 빨강색 1 빼기 2t를 빼면 되겠죠. 그럼 3t-1인 겁니다. 밑변 높이가 둘 다. 그래서 여기서 빼기 2분의 1 3t-1을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자마자 아실 수도 있고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 길이도 3t-1이에요. 위에서 얘를 빼주면 3t-1이고 얘도 3t-1이겠죠. 그래서 넓이가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빼주시면은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t 제곱에서 얘를 9t 제곱 빼기 6t 더하기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1이고 2차 함수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49분의 9인데 마이너스 7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7분의 2다 라고 해서 n값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육각형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아까 그림에서 얘네가 사각형이 될 때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오고 얘가 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길 때는 언제까지냐 라고 하면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빨강색으로 색칠한 부분보다 밑에 있으면 그렇겠죠. 빨강색은 여기 1 빼기 t가 되겠고 파란색은 여기 보시면 2t가 되겠죠. 2t.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2t가 더 높은데 아직까지 2t가 낮은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더 위로 가게 역전이 돼버리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1 빼기 t보다 2t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은 t가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t가 0보단 커야겠죠. 네, 그래서 이 범위에선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t가 정확하게 3분의 1이 되면은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사각형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변이에 딱 생기는 거고 t가 3분의 1보다 이제 커져 버리면은 이 파란색 점이 빨간색 위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보다 더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더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봤듯이 평행사변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건 언제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빨강색은 y좌표가 2t죠. 얘는 2t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가 1이에요. 1. 그래서 1보다 2t가 작을 때까지, 다르게 말하면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육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t가 2분의 1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빨강 파랑이 일치하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2랑 2분의 1을 이제 더해주면은 문제에서 묻는 답이 됩니다. 14분의 4에다가 7을 더해주시면 14분의 11 정답 1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3p는 3 곱하기 2를 해주셔서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A 집합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25 빼기 4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21이니까 33이 되겠네요. 정답 3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원의 넓이를 물었으니까요. 제곱식 모양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는영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제곱식이 되려면 자, 1차항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인 16을 여기 더해주고 오른쪽에도 더해줘요. 1차항 6의 절반의 제곱인 9를 양쪽에 더해요. 그럼 얘는 x 빼기 4 제곱이고요.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그게 25니까 반지름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5파이가 되겠고 k 값이 2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2배 해가지고 ab, bc, ca 자, 이거를 이제 써먹으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x-y 빼기 2z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해요. x제곱, y제곱, 4z제곱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얘네를 곱하면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얘네끼리 곱하면 2배 플러스 yz 그리고 빼기 2zx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빼서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곱해지는 거겠죠. xy 빼기 2yz 더하기 2z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62라고 문제에서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배를 안 했네요. 제가 여기 플러스 2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을 마이너스 2배에서 26을 빼주시면은 3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6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26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에 대해서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다항식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x 빼기 1이 인수로 있다는 거죠.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암산으로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x 세제곱 개수가 1이죠. 그러면 여기 x 제곱이 와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는데 이 창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x를 해주시면 여기서 그냥 x제곱이 나오면서 서로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항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1차항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근데 여기 플러스 x가 되려면 플러스 2x가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2를 쓰시면 여기서 플러스 2x가 나오면서 x 딱 맞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맞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허근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합이 마이너스 1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이 2가 나오겠죠. 저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플러스 6 해가지고 5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명제에 부정이 참이 된다는 거죠.
부정이 참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부정할 건데요. 어떤이 포함되어 있고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좀 조심해야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부정하면은 어떤은 이제 모든으로 바뀌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을 한다는 건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처럼. 그러니까 0 이하다의 역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게 참이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 셋 중에, 자, 어떻게 그려지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그러면 작다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4분의 d로 쓸게요. 그러면 4를 제곱하고 빼기 ac를 하신 게 0보다 작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k가 17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k, 정수 k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9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8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5 이하 자연수라고 했고요. 집합 A, B는 문제에서 이제 줬어요. 그러면 자, 상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뭐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고 B랑 겹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부분집합 x 개수를 물었는데요. 두 가지 풀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직접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집합 x가 a랑 b가 a랑도 겹치는 게 있고 b랑도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2는 교집합에 있으니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2를 포함할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2를 포함하면 이제 나머지 1, 3, 4, 5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2를 갖고 있다면 이미 a랑 교집합이 있고 b랑도 있어요. 그럼 1, 3, 4, 5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이미 조건이 다 됐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있든 없든 두 가지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2의 4제곱해서 16가지 경우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1, 3, 4, 5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합 x는 2는 없는데 a랑 교집합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집합 A, B랑 상관이 없으니까 5를 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3, 4 같은 경우는 B랑 교집합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 4개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있거나 3 있고 4 없거나 없고 있거나 없고 없고 중에서 이 마지막 경우만 빼고 다 되겠죠. 그러면 1은 반드시 가지는 경우 하나고 3, 4는 3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는 2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6가지가 나와서 2개를 더해서 22가지다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사건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경우는, 자, 이거는 자,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B랑도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다를 푸는 거죠. 근데 집합 X는 전체 그냥 부분 집합을 생각하시면 이게 1, 2, 3, 4, 5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일 거예요. 근데 얘를 여사건에서 뺄 건데 얘를 부정하면 여기는 또는으로 바뀌고, 자, 여기가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다로 바뀌겠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B랑 교집합해서 공집합이다 라고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거 경우의 수랑 이거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x랑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x가 1이나 2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3, 4, 5 중에 같거나 안 같거나 해서 2의 세제곱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2, 3, 4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랑 5에 대해서 같거나 안 같거나 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이 가능한 거고,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한 거는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동시에 이제 A랑도 교집합 없고 B랑도 교집합이 없으면 5를 같거나 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22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29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꽃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2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꽃은 서로 다른 종류인 거고 초콜릿은 서로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럼 총 물건이 6가지가 되는데 학생 5명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명의 학생은 1개씩 받는데 어떤 한 명은 물건을 2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독특한 애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2개를 받는데 걔가 초콜릿을 2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꽃 한 송이, 초콜릿 1개 받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꽃만 2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특별한 애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특별한 애가 초콜릿을 2개를 받는 경우에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냐면 5명 중에 초콜릿 2개 받을 특별한 애를 골라야 돼요. 5명 중에 1명을 고르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4명이 그러면은 초콜릿 2개는 이미 가져갔으니까 4명한테 꽃 4개를 줘야 되는데 꽃은 서로 다르니까 4팩토리알 곱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특별한 애가 꽃 하나, 초콜릿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5명 중에 이렇게 꽃 하나, 초콜릿 하나 받는 특별한 애를 1명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1명한테 꽃 4송이 중에 뭘 줄까? 인데 꽃이 4개가 서로 다르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 그 애한테 초콜릿 하나를 줘야 되는데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은 4명이 꽃 3개, 초콜릿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초콜릿이랑 꽃은 다르니까 곱하기 4개를 나눠주는 거죠, 4명한테. 그래서 4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애 1명을 골랐어요. 근데 걔가 꽃 2송이를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뭐 직접 세셔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아니면 4C2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남는 학생이 4명인데 4명한테 꽃 2송이랑 초콜릿 2개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4팩으로 곱하시면 안 되는 게 초콜릿은 서로 같기 때문에 4팩으로 곱해버리시면 안 되고 초콜릿 받을 2명을 고른다고 합시다. 그럼 4명이 남았는데 초콜릿 받을 2명을 골랐어요. 얘네들은 초콜릿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2명이 꽃 2개를 받는데 꽃은 서로 다르니까 누구한테 뭘 줄지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5팩이죠. 5팩토리알은 좀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외우시면 좋아요. 120이 되겠고요. 얘는 5팩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480이 되겠습니다. 얘는 6이죠. 6 곱하기 5는 30, 6 곱하기 2가 12, 두 개를 곱하면 36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더하시면은 600이 돼서 얘도 더해주시면 96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입니다. 자, f는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 f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무리함수는 여기 루트 안이 0 이상이 되는 게 정의역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x가 a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때
a분의 3을 대입하면 y값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를 그려보면은 a분의 3,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는 x를 그려주시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f고, 그럼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역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a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 값이 2분의 3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가 a분의 3 이상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g 같은 건 뭐냐면 g는 f랑 f 역함수 중에서 작은 거를 택한다는 뜻이겠죠. f가 작으면 f 역함수가 작으면 f 역함수.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g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거랑 y는 x 빼기 n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수가 n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인데 혹시나 n이 0이면 그냥 y는 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보시면은 보라색이랑 주황색이 만나는 게 한 개가 되겠죠. 물론 그림에서 얘가 등호가 돼버리면 주황색 그래프가 이렇게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시작할 때 두 개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x에서 보라색이 점점 내려오면서 주황색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주황색을 여기 따로 좀 떼서 그릴게요. 이렇게 f랑 f 역함수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y는 x일 때 이렇게 한 점에서 지금 이제 만나는 거고요. 얘가 점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내려오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 이렇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날까요? 아직은 두 개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또 계속 세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자, 여기 접해버리면 여기 두 개에서 만나던 게 하나로 변하죠. 그러면서 두 개에서 만나고 다시 하나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한 개씩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움직이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검은색 그래프가, 검은색 직선이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시작할 때는 한 군데서 만나죠. 자, 근데 내려가면서 두 개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겠죠. 근데 점점 내려오다 보면은, 자,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점 하나가 추가되면서 세 군데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내려오다 보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이 여기 접하는 순간 하나로 변하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로 변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 안 만나니까 하나씩만 만나게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교점의 개수가 그 변하는 순간들이 언제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거겠죠. 언제냐면, 자, 처음에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점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개에서 두 개로 시작하자마자 한 개 변하죠. 이 점 지날 때. 그 다음 포인트는 이 점인 거죠. 여기 지날 때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 포인트는 접할 때예요. 접할 때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걸 한번 써놔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여기 개수 써놓을게요.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무리함수 이제 시작하는 점 있죠. 물론 이제 역함수인데 여기 2,a분의 3이죠. 그 점을 지날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은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h가 보면 h1이랑 h3이 같고 h2는 더 커요. 근데 지금 이때 시작할 때는 h0인 거죠. 근데 요 사이를 보시면은 처음에 한 개로 시작해서 내려오면은
이제 요 사이에서는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강색이 한 개, 세 개, 두 개로 변하는데 그 사이에 처음에는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H1, 2, 3 순서로 n이 커질수록 1, 2, 3 할수록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개수가 1, 2, 3, 3, 2로 변하는데 H1, H3가 같고 2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에서 2로 갈 때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다시 같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언제 어떻게 돼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거냐면 물론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 따라서 여기 시작할 때 개수가 한 개나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요. 자, 근데 어차피 0은 저희가 사실 n에다가 못 대입하는 거니까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H1이 2였다가 H2가 이제 커져야겠죠. 이렇게 3으로. 그리고 H3은 H1이랑 같아야 되니까 다시 2가 되면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뭐를 써먹을 수 있냐면 n이 3일 때가 바로 접할 때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n이 3이면 여기 빨간색 직선이 y는 x 빼기 3이 될 거고요. 여기 주황색은 f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f고 이쪽은 f의 역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접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함수식을 찾아보면요. y는 ax 빼기 3의 루트 씌운 거 플러스 2에서 xy를 바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2를 넘길게요. 그리고 루트 있는 거를 제곱하시면 여기 제곱이 될 거고 3을 넘긴 다음에 a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1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분의 3.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랑 y는 x 빼기 3이 서로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같다고 해서 판별식 썼을 때 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a를 곱해 줄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아래쪽으로 가져가서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양쪽에 a를 곱해주시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 a 곱하기 x 빼기 3이다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여기서 빼기 4x인데 ax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7이죠. 근데 마이너스 3a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주시면 a 플러스 4 제곱 빼기 4배에서 빼시면 되겠죠. 이게 0이다 라고 되겠고요. 그럼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4a 빼기 12는 0. 그럼 a 빼기 6 a 플러스 2 해주시면은 a 값이 6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보다 크다고 했냐면 2분의 3 이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G4를 물었습니다. G는 F랑 F 역함수 중에 작은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F랑 F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해서 누가 더 작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 했거든요. 그럼 A가 6인 상태에서 F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여기 4 곱하기 A 하면 24죠. 3을 빼서 루트 21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f 역함수가 이거죠.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4제곱인데 죄송해요.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2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6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a분의 3 하면은 2분의 1을 더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냐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7이 됩니다. 얘는 1점 얼마고 얘는 4점 얼마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은 답은 6분의 7이 되는 거고 p 플러스 q를 하시면은 1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